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번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습관적으로 탄핵을 꺼내드는 민주당. 자, 그러니까 이 검찰만 난리 난 게 아니라요. 우리 국민들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검사 탄핵과 관련된 민주당 내 이 살벌한 분위기. 지들끼리도 말이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정치 공세로 탄핵 카드를 써먹는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초의 민주당의 이 현 사태. 자,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민주당 행태를 보면은요. 아직도 정권을 뺏겼는데 이 뺏긴 국민들이 왜 정권을 내놓도록 투표를 했는지 우리 국민들의 뜻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그런 정당의 실체. 이거를 갖다가 우리 적나라하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민주당이 말이죠. 다시는 정권 근처 가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막아야 될 거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탄핵과 관련된 민주당 내 분위기 상당히 살벌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저도 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선거 부정 문제를 굉장히 다루어 왔는데요. 드디어 선관위가 이제는 백기투항 국면으로 돌입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국민의힘에서요. 이 부정선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 그 선관위로부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부정선거 막는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에 관해서 지금 선관위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선관위가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제기됐던 모든 부정적 요인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정선거 요인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정선거 관련 뉴스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KBS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엊그제부터 계속해서 하루에도 이제 몇 차례씩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박민 지금 KBS 신임 사장이죠.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았던 4가지의 오보 사례, 의도적인 오보 사례죠. 요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그러니까 이제 KBS 신임 사장에 의하면 지금 현재 KBS가 직면하고 있는 최고의 원인은 하나는 오보, 즉 불공정 방송의 실태고요. 다른 하나는 방만 정역. 그러니까 국민 혈세를 쥐들 멋대로 나눠먹는 거예요. 지금 KBS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이상의 연봉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간부가 더 많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요 방만 경영을 뜯어고치고 불공정 방송을 뿌리째 뽑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어요. 그랬더니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그러니까 이제 KBS 본부 노조죠. 여기에서 반발하고 난리가 났는데 요거 반발하는 이 민노총 노조 강력히 의법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핵심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께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매일같이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핵심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본래는 4명, 지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내부 기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검사범죄 대응 TF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천엄의 강성 김용민이가 지금 단장을 하고 있어요. 검사범죄 대응 TF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검찰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상임 위원장이 누구냐? 상임위원장은 박범계고요. 공동위원장은 박찬대예요. 이 박범계는 친문이고 박찬대는 친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박찬대라는 사람이 누구냐? 쉽게 얘기해서요.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사법 방해를 주도적으로 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인물이 바로 박찬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개 검사 범죄 대응 TF하고 검찰 독재정치 탄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 탄핵 가지고도 양이 안 차갖고 뭘 하고 있느냐? 검사 좌표 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 탄핵을 맨 먼저는 4명을 추진했어요. 4명이 이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하고 이거는 이제 이재명 수사 방해,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고발사주 의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이겠습니다. 이몽석은 라임 사태. 그 다음에 이희동 검사는 검사. 요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4명의 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다 보니까 이몽석과 이희동에 관해서는요. 탄핵을 하려다가 이제 중단 조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명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몽석 차장검사는 라임 사건, 그리고 이희동 검사는 고발사주 증거인멸 의혹, 이렇게 4명 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니까 2명만 먼저 올리자. 그래서 이정석과 손준석 둘만 올렸어요. 근데 둘만 올렸는데 이것도 이제 또 철회하는 바람에 30일 날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지금 검사범죄 대응 TF 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검사 독재, 즉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는요. 이제 이 윤 대통령의 처가, 즉 김건희 여사 쪽 일가 쪽 범죄 보위 검사로 지정한 사람이 둘이에요. 하나는 김영철 현 대검 반부패 수사 1과장, 다른 한 사람은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 5부장. 요 두 사람을 이제 추가적으로 탄핵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김영철 검사의 경우에는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혹. 이 의혹이 아니라 이건 뭐 거짓 주장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정화 검사는 이 양홍지구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범죄 혐의를 축소했다. 요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요걸로 양이 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끌고 들어가느냐? 이제는 말이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거를 갖다가 김용민이가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 지휘 이거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이 나온 거 아니냐? 요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김용민이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무더기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탄핵이에요. 정상적인 사법적 대응 조치로서는 감찰이라든가 또는 감사라든가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사법 시스템 안에서의 이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서 문제는 뭐냐? 습관적으로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검사 탄핵 문제를 계속 뉴스거리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매일같이 검사 탄핵 하는 얘기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그야말로 탄압적 수사를 하고 있다. 왜곡된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내년 총선 심판용으로 검찰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작전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 독재 왕국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요 프레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검사 탄핵 문제를 계속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매일 하나씩 검사 탄핵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제 법무장관인데 내가 그러면은 이거 왜냐면 지금 이 검사 탄핵하는 거 이거 헌법상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용하는 거잖아요. 탄핵을. 그러면 우연정만 헌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내가 우연정당 심판해버릴까?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런 것처럼 검찰 탄핵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요렇게 한동훈 장관이 받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제가 한동훈 장관의 육성 이 자료를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참 기가 막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1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은 국회 측에는 탄핵 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니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가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검찰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동의하십니까?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와 관련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니면 민영배 의원은 계속 강도 높은 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또 있으실까요?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이제 별도 심리로 진행이 되는데 좀 이에 대한 입장 좀 있으실까요? 정상적인 진행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가 김진성 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에 맨날 몇 년 동안 불려가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동훈 장관의 육성 이 발언 내용을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 이미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조목조목 딱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요걸 보고 민주당이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성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논리적 구조, 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탄핵 추진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역풍을 맞게 되니까 말이죠.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꺼낸 지 30분 만에 탄핵하는 거,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요렇게 꼬리를 살짝 내리고 있고, 이제 어떻게 말을 바꾸고 있느냐.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잘못이 있으면 그냥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요렇게 꼬리를 바꾸고 있어요. 야, 이 민주당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 탄핵, 습관적, 탄핵 중독증이 걸려 있는데, 요거 반드시 그야말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민주당에서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 여론을 최대 수위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가는 거다. 이러다가 탄핵 역풍을 맞는다.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검사 탄핵 결정하는 과정도 전광석과 같이 말이죠. 의총에서 그냥 강성파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1시간 안에 그냥 일사천리로 탄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의사결정 구조도 지금 이 친명 개딸들의 압박과 그리고 이재명의 은근한 압박이 있었지 않겠어요? 사전조정.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의총에서도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탄핵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아셔가지고요. 반드시 여론의 문매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검찰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래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1기 검찰, 이원석 총장 체제에서의 검사들 굉장히 조용해진 것 같아요. 예. 이거 검사들 옛날에 이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징계하겠다고 난리 났을 때 그때 목소리를 높였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중간에 지금 현재 금감원장 하고 있는 이복현 검사도 어마어마하게 반발의 깃대를 올렸잖아요. 예. 그리고 김태규 판사인가요? 이분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추미애를 비판하는 SNS를 엄청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정치적인 어떤 대가 이런 걸 기다리지 마시고 원칙에 받지 않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관해서는요,
뭐 이 과거같이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검찰 개인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검사들의 목소리를 좀 민주당이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지금 이 반성문이 쓰여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이 반성문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내년 선거에서는 많이 이 부정선거 요인이 제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거 자동 투표, 그러니까 이제 이 기계가 이제 그 투개표하는 거, 이게 이제 투표 분류기가 쫙 하면 은행에서 돈 세듯이 뭐 1, 2번 쫙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기계만 하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직접 수개표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요, 투표 분류기에 이거 아무 USB나 갖다 꽂으고 있어도 얼마든지 이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 USB도 공인된 USB만 붙이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는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로 바꾸는 거 등등 많은 보안 조치를 지금 선관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이 관련 내용을 그 현안을 보고를 받았어요. 선관위로부터 준비 현안을 보고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현재는 투표지는 갖다가 분류기를 거친 뒤에 바로 심사 개수기로 넘어가요. 그냥 기계 대 기계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육안으로 분류가 안 돼. 그래서 중간에 투표 분류기 다음에 심사 개수기로 넘어가기 전에 육안으로 하나씩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사 개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육안 점검을 통해서 부정투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요,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갖다가 USB 포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국정원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투표지 분류기에는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산된 이미지는 원본도 보존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미지를 별도 매체에 백업하고 원본은 삭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함은요,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만 보관한다. 그리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 참관 입회하에 개봉을 하는 이런 절차도 보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현장에서의 보안 조치, 그 다음에 투표함 보관 장소의 보안 조치, 그 다음에 투개표 관리 과정에서의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용지에는 지금 현재 QR코드 대신에, 현재 QR코드로 했는데 이 QR코드가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QR코드 대신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QR코드가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에 계속돼 왔어요. 왜냐하면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에 의하면 사전투표용지와 관련해서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렬 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보안. 그 다음에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서 출력되는데 요 문제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요, 법에 명확히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국민님들이 언급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런 게 지금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투표함 보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안 조치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허위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인공지능 전담반에 더해서 내년 2월 10일부터는요, AI 감별반과 데이터 분석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투표, 그야말로 이제 이 부정선거 요인이 되는 이 원인들을 지금 아주 전면적으로 선관위에서도 많이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야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야에서 요청해 왔던 이러한 주장들, 개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선관위가
그야말로 이제 백기를 들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진정한 이 부정선거 이 요인이 제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전투표를 아예 없애든가, 이게 사전투표를 아예 없애는 게 최고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제 부정을 예방하는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대 이호선 교수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사전투표가 이틀씩이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의 등가성이 지금 무시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전투표를 없애는 것이 제 일환이고, 만약에 없애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현행 이틀을 하루만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KBS 박민 사장이 이제 어제 월요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일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성을 훼손한 그동안의 보도 4가지에 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만 경영, 한쪽에는 방만 경영, 한쪽에는 불공정 방송, 이 두 개가 KBS를 완전히 그야말로 노영 방송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KBS의 진정한 가치를 갖다가 완전히 추락시킨 최고의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방만 경영 개선 대책, 그 다음에는 공정방송 이 추진을 위한 인사조치, 이 두 가지를 첫날서부터 대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4가지 보도사항에 관해서 지금 이제 이번 지금 새로운 이제 고위 간부진들이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카드도 보면은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KBS 박민 사장 대국민 기자회견,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잘못을 시인하는 이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도를 보면은 말이죠. 예, 보도를 보면은 지금 4가지를 이제 사과를 했어요. 4가지 사과를 했는데, 자, 아이고, 잠깐만요. 요거를 조금 이제 화면을, 제 얼굴, 그래도 제 얼굴이 안 나오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민노총 KBS 본부,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KBS를 5년 동안 잘 우려먹었던 민노총 쪽에서, 노조 측에서 이렇게 강력 반발하는 이게 피켓팅 시위를 했어요. 오늘, 예, KBS 안에서. 자, 그래서 이게 시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전부 이 반발하는 이 민노총 의원들, 민노총 그러니까 소속 기자들 전부 이거 법적 대응 조치를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KBS 이 방송,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방송이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4가지 제일 잘못된, 그야말로 고개 숙이면서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오늘 기자회견 장에 동참을 한 이 고위 간부들 10초간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들 10초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춘호 전략기획실장, 김동윤 편성본부장, 그 다음에는 장한식 보도본부장, 임세영 제작 1본부장, 조봉호 경영본부장, 임원진 5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편파방송, 그리고 공정성 상실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만 경영, 이 2가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4건은요, 우선 결정적 불공정 편파 보도의 사례는 장자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윤지호를 출연시켜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동훈 검사장과 2020년도 채널 A 기자, 이동재 기자죠. 검언 유착 오보 사건. 여기에는 말이죠, 이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개입됐다.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2021년도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이른바 오세훈 시장 생태 땅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거. 그리고 4번째 사건은요, 2020년 대선 선거 직전에 조작된 내용으로 드러난 김만배, 그 다음에 신앙림 녹취 보도 사건. 요 4건. 그래서 이제 김만배, 신앙림 녹취 보도 사건과 관련해서는 MBC, KBS, JTBC, YTN 1억 4천만 원짜리 과징금을,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딱 물렸잖아요. 그리고 그 MBC에 대해서는요, 6천만 원의 이 과징금을 물렸어요. 예, 이게 이제 최고의 지금 이제 오보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세훈 생태탕,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리고 채널A 겸언유착 사건. 아니, 한동훈 장관은 기소조차도 못했어요. 죄 없음 딱 끝났잖아요. 채널A 기자, 이게 이제 바로,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장동 사건을 재판하는 김동연이가 사상 처음으로 강요 미수죄로 구속까지 시켰는데 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 윤지호, 이거는 캐나다로 도망가 있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오보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취하겠다. 그리고 재발 막기 위해서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지향하고 정정 보도는 원칙적으로 뉴스 천물에 보도하겠다라고 하는 6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진상규명해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법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고소고발, 요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금년 한 해만도 지금 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래서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임금 30%를 삭감하고 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해서 역삼각형의 비효율적 인력 구조를 개선하겠다.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기둥 뒤 직원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자료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언론노조 KBS 본부는요, 대국민 사과관인 사장직 사퇴를 선언해야 된다면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 이거 무엇 때문에 지금 반발하느냐? 바로 어제 취임 당일날 본부장하고 센터장들, 실국장, 부장급 간부 72명의 초대형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9시 뉴스 메인 뉴스 앵커를 전면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시사 프로그램 대표적 편파보도 더 라이브 KBS2 이거를 아예 삭제 조치했는데 이 삭제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 그리고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어긴 조치다. 그러면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윤성구 KBS 본부 사무처장, 그러니까 민노총이죠. 여기에서는요, 문화일보에서 낙하선언 박사장이 말한 KBS의 공정성 논란을 과연 내부의 어떤 기자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KBS 취임 불과 하루 만에 사과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매우 구성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요, 이제 우파 노조인 제1노조, KBS 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은요, 중요한 것은 개혁을 통한 KBS의 정상화다. 그래서 불공정 편파 방송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요, 앵커 진행자 교체하고 편성 삭제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 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다. 그래서 취임 하루 만에 발생한 대규모 인사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바람직하다면 속도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옳은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문제는요, 지금 이제 여기서 방향성 얘기가 나오는데, 공영방송 하루가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가 시급한 공영방송을 위해서는 지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이 불공정한 방송을 일삼아 온, 그렇죠? 현 민노총 중심의 인사 체계를 똑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차적으로 일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절차에 큰 하자가 없으면 이거는 그대로 고하고 간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금 이제 고위 임원진들 인사를 임원하고 그다음에 간부진 인사가 됐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자들 인사도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면은요, 인사가 지연되면 많은 잡음이 따르고 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인사까지 있는 그 과정에 민노총 언론노조의 대대적인 또 말하자면 이 흙탕물치는 반발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전광석화와 같이 번개처럼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고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